자, 오늘은 P2P 대출, 투자, 금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P2P는 Peer to Peer. Peer는 동료, 또래 이런 거죠. 대출은 담보대출이 있죠.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 P2P 대출이라는 것은 2005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조파라고.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성행했는데 보통 랜딩 클럽 이런 걸로 활성화됐고, 한국에서는 담보대출로 보면 뭐 테라펀딩이나 머니스 펀드, 그다음 신용대출로는 8%나 랜딧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카카오나 그 토스 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P2P 허위 대출로 70억 원을 사기친 그 대부업자가 또 걸려서 신문에 또 크게 나왔죠. 그래서 P2P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돈을 이렇게 맡기죠. 예금을 하죠. 보통 뭐 2%나 3% 이자를 받고 맡기겠죠. 그럼 은행은 이거를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보통 5%나 뭐 6%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대출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걸로 이자를 주는, 이런 게 기본적인 대출 형태죠. 온라인의 P2P로 넘어가면 이제 대출자가 P2P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죠. P2P 업체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모집을 하죠. 투자자가 그 대출 신청한 사람의 신용 등급이나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고 투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P2P 대출 업자는 이 대출자의 신용 등급, 금리, 금액을 결정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그럼 대출자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기간 안에 주게 되죠. 이게 이제 P2P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왜 이걸 하느냐? 은행은 이자를 2% 주는데 P2P는 한 10% 주거든요.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를 주니까 P2P 대출 투자를 하죠. 그만큼 뭐가 높겠어요? 리스크가 당연히 높겠지. 어떤 리스크가 높아요? 이 P2P 업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 금액을 받아가지고 대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가지고 날라. 미국으로. 또 하나는 여기는 굉장히 정상적인데 대출자가 또 날라. 그러면 이 투자자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P2P 대출 같은 경우는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을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왜 하느냐? 예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하는 거고, 대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P2P를 이용할까? 원래 은행이 아니라 보통 제2금융권,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고 제2금융권도 대출이 안 되면 사채 같은 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막 20%, 30% 된단 말이죠.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P2P 대출을 가면 뭐 15%, 17% 이렇게 대출 이자가 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P2P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지. 비싼 이자를 받은 거를 갖다가 좀 더 싼 이자에 P2P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갚는다. 이런 걸 대환대출이라 이래요. 대환대출.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방법인데, 어쨌든 제1,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P2P 대출 업체는 빌릴 수가 있거든요. 등급이 낮아도. 그래서 이 대출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이 이용한다. 당연히 뭐 리스크는 또 있겠죠. 예금과 대출자 입장에서 좋은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1번은 위험이 크죠. 부도의 위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P2P 업체는 대출자가 날라버리는 사기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익이 예를 들어 뭐 한 10%라고 칠게요. 보통의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냐면 15.4%를 띄죠. 그런데 이 P2P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에서 받은 이자는 27.5%의 이자를 뗀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이자를 받아도 15.4%의 세금을 떼는 거하고 거의 30%의 이자를 떼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10% 이자를 받아가지고 곱하기 1-0.275 하면 약 한 7%의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에 또 10% 정도는 이 P2P 업체의 중개 수수료로 또 빠져.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 P2P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이거는 크라우드가 뭐냐면 대중이죠. 대중한테 펀딩을 받는 거야. 돈을 투자받는 거야. 그러면 구조는 똑같아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다가 돈을 모금을 해. 나 1,000만 원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예쁜 가방을 만들었다든가 너무 예쁜 가방이야. 그래서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가방의 마지막 디자인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다 올려요. 그러면 이 크라우드 펀딩을 보고 사람들이 가방 진짜 이쁘네. 저거 팔리겠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 업체는 그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모집하는데 1,000만 원이 달성이 됐다. 그럼 성공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투자된 돈은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성공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가방을 마저 만들겠지 이제 마무리. 그래서 팔아.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이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대출형이 있고 후원형이 있고 기부형이 있고 또 증권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은 P2P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고 이 돈을 대출자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은 똑같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후원형이나 기부형이 되는 거예요. 상품 1,000만 원 모집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좀 할 수 있어요. 돌려드릴게요. 이런 리워드형이 되는 거고, 증권형은 뭐냐면 소규모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들이 돈이 필요해.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부족한 거야.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돈을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로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이 대박이 나면 투자금을 돌려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증권형이라는 거예요. 지분형.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도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은 아주 크죠. 인디고고나 퀵스타터나 우리나라는 와디지 같은 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과 P2P는 되게 유사한데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이 뭐하고 똑같다? P2P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2P는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이 되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P2P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P2P 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P2P에 대한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지금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데서 이 P2P 금융, 부동산 소액 대출, 그 다음에 펀드 소액 대출, 신용 대출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이 없겠지만 심장 떨릴 정도로 돈을 하면 돈이 묶이는 경우가 보통 만기가 3년인데 돈을 이자도 못 받고 만기에 상환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 일정 여유 자금을 한번 해보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2P는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핀테크 종류이기 때문에 몰라서는 안 되고 알면 알수록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